우리 집합 한번 살펴봅시다. 집합 결국에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알맹이들을 원소라고 묻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 타입이 뭐냐? 원소의 구성.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는 구성, 원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원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오케이? 원소의 구성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자, 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부분집합이 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원소의 구성하면 조금 유명한 문제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 파워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워셋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PA라고 얘기를 해요. PA다라는 게 뭐냐? 원소야. 어떤 걸 원소로 가지느냐 하면, 자, A라는 녀석의 뭐다?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명칭까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P라는 A가 있을 텐데 이 A가 1하고 2가 되는 거야. 그럼 1하고 2가 되었을 때 PA가 누가 되죠? 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부분집합 자체를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부분집합이 되겠지. 또 누구 있어요?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 1, 2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까지 다 되셨죠? 자, 그래서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근데 이게 숙련도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하는 경향의 차이도 좀 성향의 차이도 조금씩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거를 원소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원소로 보기 위해서 치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 원소로 두기 위해서 자, 치환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치환하는 것도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봅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PA의 P는 어떻게 되는데? PA의 P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PA만 주면 다 풀겠지. PA의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얘가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케이?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네 개의 원소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또다시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또 다른 집합이 될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누가 효과적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나씩 다 찾으려고 하면 그 다음 여기를 D라고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 B, C, D를 원소로 가지는 A, B, C, D를 원소로 가진 집합에 부분집합이 16개가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16개가 쭉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됐죠?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넘버 개수가 몇 개? 16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되세요? 됐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예전에 다른 학교 기출되었었던 문제야. 이게 3번인가 이랬었는데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왜 틀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틀렸어. 많이 틀리나? 틀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 자,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PA가 있어요.
PA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살짝 보았습니다. X인데. 자, X가 A에 들어가지만 X는 절대로 A가 되지 않는다. 그냥 딱 약간 점 하나 찍은 느낌으로 차이를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집합 A를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1하고 2로 세팅한 겁니다. 됐어?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P에 A 이번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만 좀 정리합시다. 부분 집합이야. 어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임의에, 맞죠? 임의의 모든 원소 이거일 때이면 어디에 원소도 되더라? X가 어디에? B의 원소도 된다. 이거이다라는 이 명제적인 하나의 정의를 만족하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고, A가 어디에 들어간다? B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이게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항상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데 서로 같은 게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같은 게 내포되어 있는데 같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가 절대로 B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 찐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이게 찐이라 불러요. 이거인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이까지 이해되실 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그리고 공집합 또한 뭐다? 자기 자신을 공집합 또한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는 하나의 약속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야. 따라서 자, 공집합은 공집합을 얻는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라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명제에서도 진위 여부를 계속 따져주는 거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참입니다. 왜? 공집합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거다. 오케이? 또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다. 요렇게 원소로 가지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은, 자, 얘가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 이미 알고 있죠? 정의이자 얘가 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A랑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 두 번째, 자,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고, 뭐 당연하잖아 라는 거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하면 더, A가 B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B가 C에 들어가게 되면은 A가 어디에? C에 들어가다. 당연하잖아요. 맞죠? 한 가지 더,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는데 C가 A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얘랑 연결하면 A가 어디에 포함된다? C에 포함되고, 얘랑 연결하면 뭐가? 이런 방식으로 A랑 C랑 같네? 라는 거야. 위에 근거가 다 있어요. 위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있는 내용들 싹 다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임의에 해당하는 부분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부분집합이 뭔지, 세 번째 하나의 약속처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다라는 게 앞으로는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추이적 또는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A가 B에 3단 노법이라고도 얘기해요.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면 A가 C에 들어간다 라는 거, 이거의 응용이 6번째 있습니다. 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뭘까요? 됩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은 딱 얘가 되는데,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살짝 요까지 하고 우리 이 부분의 답을 좀 내봅시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한번 해볼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거를 외운다라는 측면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있었다고 치자고. 너무나 간단한 거. 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의 이거에 x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x가 될 수 있는 게 공집합이 될 수 있고 1만 원소로 가지는 게 될 수 있고 2만 원소로 가지는 게 될 수 있고 1, 2가 원소로 가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 자, 여기서 조금 확장시켜 나갑시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각 영역 누가? 원소가 어떤 특정 원소가 있을 거예요. 원소가 각 영역에 배치될 뭐로?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풉니다. 각 원소가 뭐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각 원소가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이런 게 있다고 쳐. 부분집합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원리야.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이 example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1이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인데요? 1이 갈 수 있는 곳. 다시 얘기하면 x가 있을 거고 전체 집합에서 x를 뺀 얘를 뭐 x의 여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x가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2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2군데. 그래서 2 곱하기 2,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심지어 x에 1이 갈 수도 있어. x에 1이 갔었을 때 2가 여기 올 수도 있지만 x가 1이 여기 갔었을 때 2가 여기 올 수도 있을 거고 x가 1이 x에 들어갔었을 때 다 끝났으니까 1이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얘를 표현한 게 뭔데요? 얘입니다. 오케이? 됐죠? 누구를 표현한 게 얘입니까?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얘를 표현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얘가 공집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배치될 경우의 수가 집합을 구성하는 거랑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도 많이 푸느냐면 전체 집합과 어떤 뭔가 집합을 두고 난 다음에 영역을 그리고 나서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문제들을 생각보다 많이 풉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단한 얘기야.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텐데 자, PA부터 먼저 찾으면 되겠네. 맞죠? PA부터 먼저 찾으면 되겠고 자, PA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PA 원소의 개수 몇 개나 되나요? 몇 개죠? 3개죠. 맞죠? 이해되시죠? 틀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냥 지르면 돼. 오케이? 됐지? 일단 하고 수습은 일단 해야죠. 자, 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빠진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1을 원소로 가지는 거, 2를 원소로 가지는 거, 제일 마지막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합을 이걸 이렇게 원소로 다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둡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P에 뭔데요? A, B, C라는 이러한 녀석의 뭘 찾을 수 있다? 원소 구성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몇 개인데? 이제 알죠? 몇 개야? 7개가 되겠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그래서 2의 7승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28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해되시죠? 됐죠? 부분집합의 개수. 다시 이거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7개라고. 맞죠? 그럼 7개의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헷갈리지 마. 진부분집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원소가 7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뭔데? 2가 7번 곱해질 거니까 2의 7승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더라. 자, 가봅시다. 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같은 뜻 다른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같은 뜻 다른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하나가 뭐냐? 자, 뭐예요? 교집합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오케이? 됐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 자기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배운 적 있나?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나이를 알 수가 없네. 중학교 1학년 때 과정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중학 주기리 이거 생각해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자, 자기 자신 작아지잖아요. 교집합은 작아지잖아. 작아지는 게 A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합집하면 커지잖아요. 커진 게 B니까 큰 게 B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에서 뭐를 빼더라? B를 빼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뭐가 된다? A, 교, B, 여가 된다. 교, 여가 된다. 다 기억나시죠? 자, 얘는 교, 여다. 맞죠? 잘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쓰는 거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남자가 아니거나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가 아니거나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찾겠지. 얘를 직접 찾는 것도 쉽진 않은 건 알겠네. 얘는 직접 찾아야죠. 얘도 직접 찾아야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다 아시죠? A여 교 B여 A여 합 B여 전부 다 뭘 바꾸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바꿉니다. A 여집합은 A로 바꾸고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B의 여집합은 B로 바꾸면서 이렇게 여집합을 씌워주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요. 얘는 앞에 있는 거는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기도 쉽지 않아요. 맞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야. 하지만 얘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집합을 볼 때 내가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할 수 있고, 식을 변형하면 조금 더 반응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봅시다. 남자가 아니거나 할 때 이 거나는 결국에는 A 또는 B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합집합입니다. 됐죠? 남자가 아니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남자가 아니거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확실하죠? 뭐가 확실한데? 나도 이게 뭔지 잘 몰라. 바꾸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야지 겨우 찾아내겠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남자이고
안경을 쓴 애들 빼고 다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느껴지죠. 오케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해줄 수 있다? 이 주어진 집합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오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고 그 이유에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 자, 양변이 좌변 우변이 서로 같으니까 뭘 해줄 수 있어요? 여집합을 씌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A라는 녀석과 B의 여집합이란 녀석과 이거의 여집합이 공집합의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얘를 여집합 시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A 여합 B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죠. 그러면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가 나오면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알기 쉬운 형태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자라는 취지지 이거를 외운다? 그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더라.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예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도 꽤나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A라는 녀석이 누가 되느냐? 2와 3입니다. 마이너스 2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있어요. B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 X인데 M제곱의 X고 마이너스 1 이꼴 X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A 합 B가 A가 될 때에 A 합 B가 A가 될 때에 모든 실수 M의 곱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거고 얘가 이제 최근에 원래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이제 각종 뭐 학교에서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5성고에서 나왔었어요. 5성고 22년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 서술형 평가 또는 단답형에서 내게 되면 답이 딱 적혀 있으면 썬다형이면 정답률이 높겠지만 얘는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아요. 자, 보자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죠? 뭔데요? 합집합에 썼을 때 A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커진 게 A가 되는 거라서 B를 먹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뭘 뜻한다? B를 먹고 있다. 우리가 먼저 적을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알기 쉬운 녀석으로 B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이까 됐지? 이까 됐어요.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맞죠? 3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2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m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좀 할게요. 그냥 x라는 녀석이 되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1에 x가 있을 거고 이 값이 얼마다? 1이 된다. 얘를 일단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뭔데요? 나눌 때 m제곱이 1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족하는 x가 뭐가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자 3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m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m제곱이 될 수 있는 게 2분의 1이거나 넘겨주면 됐죠? 넘겨주면 2분의 1이거나 3분의 4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되세요? 됐어? 그럼 만족하는 m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니까 루트 3분의 4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싹 다 곱해주면 될 텐데 문제는 얘만 곱해준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찾았지? 찾았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찾았을 거란 말이야. 왜? 지금은 어떤 상황만 했는데, 자 보세요.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라서 나와서 어디? 충분히 이 상황 전체도 뭐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B라는 녀석을 A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야. 반면에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야. M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M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없다라는 얘기지. 맞죠? X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으니까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지. 원소가 없는 집합을 뭐라 불러요?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다시 사용되느냐 이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니까 A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까지 해서 토탈 몇 가지 나온다?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적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집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집합이 좀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9월 말에 거의 시험이 있거든요. 9월 말에 시험이 있어요. 그럼 2달밖에 안 남았잖아. 고등학생들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9월 29일 뭐 그때쯤 쉬는 학교도 좀 있으니까 그럼 2달 동안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어. 원, 도형의 이동 나갔지.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잖아요. 집합인데 집합도 다 나갈 수는 없을 거고 다 나간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벌릴 수도 있긴 하니까 중간고사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오케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2달 뭐 15일, 14일 이때 11일 날 보통 개학하니까 한 달 반 정도 나왔잖아. 한 달 반이니까 6주, 7주 이때 그럼 뭐가 주력으로 나오겠는데 앞에 평면좌표 주력으로 나올 거고 기껏 해봤자 뭐 집합 정도. 오케이? 집합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 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어느 부분을 살짝 보실 거냐 하면 연산 법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 아직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얘는 무조건 나와요. 이쪽 부분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연산 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연산 법칙입니다. 자, 연산 법칙이다라고 집합에서 있을 때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자, 이 사이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이 있어요. 결합 법칙이 있어요. 아이씨 뭐야. 일단 엇갈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적을게.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으면 연산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오케이? 연산 자체가 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 더하기 2 더하기 19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당연히 22라고 대답 빨리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진 않겠지. 앞에 거 2개 더하고 순차적으로 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더하냐? 22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점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얘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1 플러스 19 더하기 2가 되겠죠.
뭐였다? 교환 법칙입니다. 자, 교환 법칙인데 셋 이상의 대상들을 덧셈으로 연산할 때 먼저 뭐를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결합 법칙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계산을 한 게. 자,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몇 개 없습니다. 자, 교집합이 있어요.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게 교집합이 있습니다. 됐죠? 또 누구 있느냐면 합집합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면 뭐야 이거 차집합이 있어요.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집합이 있습니다. 차집합인데 대칭 차집합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연산만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고 거의 대부분 저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 교환 법칙, 그러니까 교집합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합집합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특히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리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또한 뭐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일단 볼 거고. 자, 분배 법칙은 결국 뭔데? 우리가 전개와 뭐다? 인수분해 형태란 말이야. 전개와 인수분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교 B 합 C가 있을 건데 생각보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자, 얘는 뭐예요? 딱 식이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분배를 딱 하는 거야. 그럼 분배를 하게 되면 A 교 B가 있고 A 교 C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뭐가 된다? 합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자, 얘가 마치 전개된 형태야. 그래서 전개된 형태라고 내가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인수분해된 형태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은 진짜 아예 성질 자체가 달라요.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서로 덧셈과 곱셈 또는 교집합과 합집합처럼 다른 연산을 연결해 주는 게 분배법칙이라고 부른다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같은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언제 사용한다고? 얘는 언제 사용한다고? 같은 연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연산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근데 분배법칙은 뭐다? 다른 연산을 뭐한다?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끝! 자, 이제 다 얘기해 드렸고 분배법칙 뭐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건 문제 풀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줄게. 자, A 합 B가 있어요. A 교 B가 있어요. 얘를 뺍니다. 다시 A 차 B가 있고 B 차 A가 있습니다. 얘를 딱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집니다. 대칭 차집합입니다. 오케이? 얘를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와 아래는 서로 같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 대칭차 여기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대칭차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보통 얘를 뭐 A 별 B 또는 A, O, B 또는 다양하게 많이 쓰니까 자, 이거는 그때마다 정의되는 기호가 다를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얘가 대칭차다라는 게 발견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얘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한 뭐예요? A 합 B가 있을 건데 뒤에 있는 거는 교여가 되겠죠. 교여가 되니까 교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A여 합 B여가 된다 하더라도 얘가 뭐다?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종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당연히 성립해요. 교환하더라도 당연히 되겠죠. 교환하더라도 당연히 됩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하는데, 자, 일단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합집합하고 교집합해서 교집합해가지고 뭘 하라? 빼주더라도 결과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에만 들어가는 원소, 한쪽에 원소를 전부 다 합하라라는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여기서 A 차 B를 했다라고 칩시다. 이제 다시는 안 해요, 이거는. 자, 이쪽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대칭차를 합니다.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결국에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 한 덩어리와 이 집합 한 덩어리를 서로 합하고 난 다음에 겹쳐지는 걸 빼줘도 되겠지만, 한쪽에만 들어가는 거를 뭐다? 한쪽 영역에만 들어가는 것을 표시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누가 되느냐?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한쪽에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얘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안 들어옵니다. 얘 들어오고 얘 안 들어오죠. 한쪽에만 들어오네요. 자, 여기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니까 없어집니다. 정중앙에 보면 한쪽에만 있으니까 들어온다는 얘기고, 한쪽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일단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두 가지 형태, 합집합을 했거나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해서 접근하시면 되더라. 결합법칙도 해보시면 다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을. 자, 첫 번째, A 차 B랑 합집합 B 차 A가 공집합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차 B가 B 차 A랑 합집합을 했을 때 A 차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표현이 누구랑? A차 B가 B차 A랑 합집합했을 때 위에 있는 표현이 이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하나는 같다가 들어가고 하나는 포함관계가 들어갔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하면서 아니면 스스로 복습하면서 다 검증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판단할 거거든. X라는 거랑 Y라는 거를 합집합했어. 공집합이에요. 이게 뭔 얘기죠? 얘도 거지였고 얘도 거지였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또 거지 또는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합집합이니까 또는이니까 거지 또는 거짓 그거 아니야. 둘 다 거지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X도 공집합이고 Y도 공집합이었다는 얘기야. 기본적인 내용. 오케이? 됐지? 자, 근데 혹시 이게 누락되어 있을까 봐 생각을 해주는 거고, 여기 봅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공집합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 뭔 얘기인가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맞죠? 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결국 B가 A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의미하는 바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 됐죠?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얘예요. 표현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입니다. 자, 얘입니다. 그러면 얘는 A차 B가 있을 거고, 얘 잘 보세요. 합집합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로도 가끔씩 이런 표현을 준단 말이야. 근데 저 딱 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측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어디로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측으로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측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를 그려버릴 거냐? 벤 다이그램을 그려버릴게요. 좌변에 있는 녀석을 벤 다이그램을 내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좌변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또 많이 써요. 이 도구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 우변 A. 자, A 차 B가 있을 테니까 얘 같은 경우 이거 왜 적냐? 이렇게. 얘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얘죠.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얘는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되죠. 얘를 뭐다? 명백하다. 항상 된다. 얘들아,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뭔데? 그냥 실수 전체를 뜻하는 거잖아. 실수라면 다 성립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명백하다, 집합이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백하다라는 거라서 결국 서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예요? 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입니다. 그거를 같다라고 표현했었을 뿐, 근데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자, 왼쪽으로는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명백. 그래서 자동 성립이라고 할게요.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고, 자,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결국에는 관건은 얘입니다. 관건은 얘입니다. 오케이? 관건은 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녀석이 이 안에 포함되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아무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B차 A가 공집합이니까 B가 어디에? A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B에 포함되더라. 누가? A가. B가 A에 포함되더라. B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되셨죠? 다 됐을 거라고 봐. 일단은 쭉 정리합니다. 쭉 정리하고 우리가 뭐 다음 시간까지 하면 집합은 그냥 끝나요. 거의 다 끝날 거란 말이야. 집합 거의 다 끝날 거고, 여기서 내용 정리를 할 때 하나도 자기 스스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이 다 만드셔야 돼. 다 얘기해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드렸고, 뭐 중간중간에 기초적인 내용은 나도 그냥 뺐는데, 자,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현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게 뭘까? 아직 남아있는 게 딱 요겁니다.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입니다. 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자, 이제 이런 연산이 등장을 해요. 대칭 차인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얼마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칭 차를 하는 거야. 얼마죠? 뭐죠?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잖아. 없잖아. 공집합이지. 뭐? 아니 합집합하도 A. 차집합에 A랑 A에서 빼니까 맞죠? 됐죠? A 3번 하면 어떻게 되지?
얘 어떻게 되지? 공집합이라 자기 자신이라 어떻게 되죠? 당연히 A가 되겠죠. 오케이? A 하나 있고 공집합 딱 하나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한쪽에만 들어가는 게 됐죠? 공집합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빼도 아씨.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다시 A랑 공집합을 하게 되면은 A가 그대로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얘 누가 되겠어? A, B, C, A, B 이렇게 하면 뭐? 공집합.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오케이? 이 뭐 때문에 가능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합해주면 공집합. 얘랑 얘랑 합해주면 공집합. 공집합 두 개 있고 C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데? C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C가 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는 조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A랑 A의 여집합이랑 대칭차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한쪽에만 들어가는 거잖아. 탁 A가 탁 있지. A의 여집합이 탁 있지. 그러면 그 상황이잖아.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아니면 두 개 합집합하고 교집합에서 빼도 상관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이 부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모든 문제집에 이런 방식으로 연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이제 경험해보라고 해본 거야. 오케이? 됐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그래서 연산하는데 꽤나 유용하다라는 거. 자, 마지막에 이제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대칭차가 있어요. A차 B. 자, 합 B차 A. 이 녀석의 여집합을 내가 A, O, B라고 합시다. 오케이? A, O, B라고 합시다. 자, A, O, B라고 하면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할 거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는 A, O, B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되겠죠. 여집합이니까. 여기 되겠죠. 됐어요? 여기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이 영역이 될 거라서 이제 추측합니다. AO, BO, C의 부분은 A와 B와 C가 있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전에 그려놨으니까 어느 부분 되겠어? 이렇게 똑같이 되겠구나 하면 멸망하시는 거예요. 얘가 얘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이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얘는 세 개 연산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얘랑 동일해집니다. 누구랑 동일해지느냐 하면 대칭차를 3번 하는 거랑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대칭차랑 동일해진다라는 거는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